(1909년)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 촛불처럼 흔들리던 그해, 청년은 주저하지 않았다. 이곳 명동성당 앞은 청년 이재명의 치열한 의열투쟁이 불타오른 곳이다. 이완용을 향한 의거가 이곳 명동 성당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워낙 유명하지만 이재명 이름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명 의사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았는데요. 이재명은 원래 평양 출신이었고요. 이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의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로 거쳐서 국립협회에 활동했던 그야말로 세계를 누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하와이에서 귀국을 한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던 중에 1909년 안중근 의거가 이제 알려지니까 바로 제2의 망국 원흉인 이완용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완용이 이곳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추도식에 오게 되는데 이런 기사를 읽고 분밤잠수로 위장을 한 다음에 성당 문 밖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위장까지 했는데 결국 그럼 체포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재명이 그 주변에 경호 순사들이 있었는데 그 의거를 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체포된 순간에도 당당하게 이 의거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나는 여러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 오늘 나는 나라의 원수를 갚았으니 통쾌하다. 정말 기계 있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재판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재판에서는 이완용의 8개 죄악을 일일이 열거를 하면서 자신이 이완용을 처단한 것은 어떤 당연한 민족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방청석에 있던 그의 부인도 나와서 북적 이완용을 처단한 이재명은 당당한 애국자다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도 나의 충우는 빼앗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죽어 수십만의 이재명으로 환생해 너희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출범하기 바로 전날 이재명은 평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그야말로 조선 청년 전체의 절규처럼 느껴지네요. 당시 검사는 그를 국가의 적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일본 사람의 국가겠죠. 그렇죠. 한국인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애국 청년 이렇게 불렀고요. 이완용은 살아서 부끄러운 이름을 계속 가졌지만은 역사는 이재명을 애국 청년, 애국지사로 기억하고 있죠. 친일의 상징을 겨냥한 정의의 칼. 그 칼을 쥐었던 이름 이재명. 그는 죽어서 수십만의 이재명이 되겠다고 외쳤다. 오늘 우리가 이 표석 앞에 서 있는 이유도 그 외침 때문일지 모른다. 그 역사는 단지 싸우는 사람만을 기억하지 않고 왜 싸워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죠. 이재명은 바로 그런 청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6년 12월 이 자리에서 한 남자가 식민지 수탈 기관의 중심에 폭탄을 던졌다. 그의 이름은 나석주. 조선 민중의 분노를 안고 그는 홀로 싸웠다. 교수님, 이번에는 나석주 의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926년 12월 28일 을지로에서 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석주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대표적인 그 경제 수탈 기관이었던 동양척식 회사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당시 동양척식 회사의 경성 지점이 바로 이 을지로에 있었는데 이곳은 돈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황금정입니다. 아, 황금정, 황금처럼 이렇게 예. 많이 모이는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침략해서 그 총독부를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우리 조선인들의 땅을 많이 다 뺐고 또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서 쌀을 이제 많이 약탈하게 됐는데요. 약탈한 곳이 바로 이곳 총독부의 재산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전 국민의 분노가 이곳에 모인 것이고 나석조 의사는 그 분노를 대변해서 폭탄을 던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다음에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석주 의사는 황해도 재령 출신으로 청년 시절 김구의 양산학교에서 교육받으며 민족 정신을 키웠고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활동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국 군관학교 출신인데요. 그래서 중국군 장교로도 활동을 했는데 스승인 김구 선생 그리고 우당 이회영, 뭐 김창수 선생 이런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무기와 폭탄을 이제 준비를 했고 상해에서 노동자 신분으로 인천에 입국한 다음에 거사 당일날 조선일보에다가 편지와 그리고 유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곳에 폭탄을 던지게 된 것이죠. 나석조 의사는 먼저 조선 식산은행에다가 철책 너머로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됐고요. 곧바로 길 건너편에 있던 동양척식회사로 달려가서 폭탄을 던지고 또 총독부 관료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경찰이 이제 출동했는데 경찰과 교전을 하다가 스스로 자기 가슴에다가 권총 3발을 쏘고 자결을 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분투하였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아라.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분투한 그의 숭고한 정신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러한 의거는 일본 식민지배 출석 기관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졌던 김익상 그리고 이번 나석주 의고 이거로 이어지는 이런 의열투쟁의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민중의 삶과 직결된 기간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네요. 동양척식 회사는 조선의 토지를 빼앗고 농민들을 착취했던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또 조선 식산은행은 그렇게 빼앗은 돈을 이제 다 장악해서 우리 한국 민족 경제를 파괴시켰던 그런 중심이었죠. 그래서 그 공격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갖고 있던 민중들의 분노 이것이 응축돼 가지고 폭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석주 의사의 의거는 단독으로 감행된 의열투쟁 중 체계적으로 준비된 작전이었고 그가 남긴 유서와 편지는 지금까지도 독립운동사의 귀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민중을 위해 목숨을 던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이 거리 그 누구도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가 남긴 목소리를 듣고 다시 그런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